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부자 만드는 재물 전략입니다. 재물운의 그 속성을 알면 우리가 그 큰 돈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싶고 돈을 잘 모으고 싶은 건 아마도 똑같을 텐데요. 사람들의 목표나 의지는 같은데도 실제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 많이 차이가 나게 살게 됩니다. 돈복이 잘 붙는 사람이 있고요. 또 성실히 열심히 일해도 그 아끼면서 살아도 돈복이 잘 안 붙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운이라는 게 결국 크게 작용을 한다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 성공적인 재물 발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그 필요한 재물의 그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속성을 제대로 알면 거기에 맞는 또 재물 전략이 세워질 수 있을 테니까요. 또 가성비 높은 그런 방책도 동시에 우리가 마련할 수 있을 테니까요. 동양 철학과 운세학적인 관점에서 설명이니까요. 경제학 원론 같은 그런 시각으로 보게 되면 또 간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또 이 점을 말씀드리고요. 동양 철학에서는 재물을 크게 그 두 종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처럼 일해서 그 축적되어지는 그런 재물의 개념은 정제라고 부릅니다. 요행수나 또 행운수처럼 뜻하지 않게 생긴 재물은 또 편재라고 구분을 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편재의 대표적인 것은 로또 같은 그런 복권이 해당이 되겠죠. 여러분께서 월급을 받는다면 그 돈은 정제가 됩니다. 그렇게 모아서 또 집을 장만했다면 이것 역시 정제의 재물이 됩니다. 여러분이 유산 상속이나 로또 당첨 혹은 어떤 응모나 또 공모에 당첨이 돼서 또 그렇게 생긴 돈이 있다면 그것은 편재가 되고요. 정제의 속성은 규칙성, 또 예측 가능성, 또 소속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편재의 속성은 비규칙성, 비예측성, 또 비소속성이 되고요. 안정되고 또 예측 가능한 것이 정제의 재물이라면 불안정하고 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것은 바로 편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유로 로또를 예를 들면 편재의 재물이라서 그 수동으로 또 숫자 조합해서 그 당첨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비예측성이 강한 또 자동에서 더 당첨자가 많이 나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당첨 번호를 머릿속으로 고민하는 그런 시간에 차라리 그 시간에 그 장사 잘 되는 그런 판매점에 가서 한 장이라도 이 자동으로 사놓고 또 기다리는 게 유리한 또 당첨 확률을 갖는 것이죠. 정제와 또 편제의 개념 구분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또 깔끔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정제는 뿌리 내리는 것을 선호하는 재물의 속성을 갖고요. 로또 같은 그런 편제는 발이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늘 그 밖으로 뛰쳐나갈 것을 예고하는 그런 돈의 속성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모로부터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고도 그것을 간수하지 못해서 그 조상이 물려준 전답 다 팔아먹고 또 빈손이 되는 그런 사례가 아주 많은데요. 이게 모두 그 편제라서 그렇습니다. 편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지금부터는 이 영상을 들으시는 또 대부분의 우리 서민들에게 해당이 될 텐데요. 이 정제의 재물을 우리가 그 확실히 모으기 위해서 그 정제의 속성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제의 재물은 뿌리를 내리는 것을 선호합니다. 예를 들어 돈이 들어왔으면 그 돈이 그 부동산에 투자가 된다든지 또 은행 예금으로 저축이 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정제는 가장 안정적인 자기 자리를 찾듯이 그 재물이 뿌리를 내린다는 거죠. 재테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투자를 한다면 그것은 그 편제가 아닌 정제로 봅니다. 이런 이유로 주식 같은 그런 현금 투자도 그 운용을 우리가 그 편제처럼 빈번하게 그 입출고를 한다든지 또 빈번한 거래가 되는 그런 것은 바로 정제의 속성에 맞지가 않겠죠. 이런 경우 실제 수익률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냥 시장 상황에 예민하게 대응치 말고 이 장기 투자하는 그런 전략에서 오히려 더 큰 수익이 발생을 하는데요. 투자는 바로 정제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 내리는 것을 선호하는 이 정제의 재물을 운용하면서 또 편제의 재물처럼 우리가 다루게 된다면 돈이 모아지지 않는 거죠. 크게 그 손해를 볼 수가 있고요. 또 돈이 줄줄 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로또에 당첨이 된 사람은 그 돈을 편제로 들어왔지만은 그 정제로 만들어 놓아야 그 돈을 우리 돈으로 확실하게 지킬 수 있다는 그런 뜻도 되고요. 그러나 계속해서 또 편제로 가지고 있으면 그 돈은 또 오래 못 가서 빈 잔고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정제를 만드는 것은 부동산 또 현금 투자 같으면 장기 투자 또 은행의 그 예금으로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금이나 또 현물 자산에 대한 직접 투자 이런 것들도 모두 그 정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돈이 잘 새지 않고 이런 경우에 잘 모아지게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 정제의 재물이 갖는 그런 속성에서 이 재물운과 연동이 돼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재물운이 막혀 있을 때는 재물 창고에 그 빗장을 우리가 걸어두어야 이 돈이 새지 않습니다. 재물운이 약한데 또 창고문을 열어놓고 그 투자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큰 그 손실을 보게 되고요. 재물운이 강하게 들어올 때는 그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크기로 그 재물운의 크기가 움직입니다. 이것을 잘 모르게 되면 크게 그 재물을 만질 기회가 되어도 우리가 그 조금밖에 얻지 못하게 됩니다. 부동산을 예를 들어 볼까요? 그 수익을 보고 그 부동산을 팔았는데 그때부터 또 부동산이 아주 그 더블로 치솟아 올랐다면 아마 팔아서 그 일부 수익 거둔 그런 거는 아마 오히려 큰 또 화병을 돋우는 그런 기억이 될 텐데요. 그러면 지금 또 나의 재물운이 막혔는지 또 상승 시기인지 구별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또 알아봐야 될 텐데요. 최근 그 3개월 혹은 6개월 동안 나의 그 수입과 지출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계비나 교육비, 주거비 이런 지출 등을 제외한 어떤 투자에서 손실을 봤다든지 또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든지 또 지출을 안 해도 될 어떤 일에 큰 그 지출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를 따져봐야 되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손실액이 발생을 했고 큰 뭉칫돈을 누군가에게 빌려준 상태이고 또 생활비나 교육비 같은 그런 지출이 아닌 어떤 그 불필요한 큰 돈의 그 지출의 합이 그 자신의 3개월 혹은 6개월의 소득을 초월한 그런 경우에는 일단 재물운이 약한 시기로 보셔야 됩니다. 이런 때는 재물 창고를 빨리 걸어 잠근 후에 최소한 이런 종류의 지출이 더 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종류의 지출과 또 손실이 없었다면 그런 분들은 재물운이 막힌 상태는 아니죠. 이런 경우에는 재물운의 그 상승기에 맞는 그런 재물 전략으로 여러분들께서 임할 때 더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돈복이 더 탄력을 받아서 더 잘 들어오게 되고요. 재물운의 그 상승 시기에는 투자를 한다든지 또 재물을 버는 쪽으로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서 취득을 한다든지 문서 계약을 한다든지 무언가를 잡는 쪽으로 실행을 하라는 이야기죠. 재물운도 흐름이 있습니다. 문서를 잡았는데 투자에서도 크게 그 수익을 거둔다든지 또 떼인 돈이라고 체념을 했던 그런 곳에서 돈이 그 다시 회수가 된다든지 이렇게 한번 그 재물고간을 향해서 돈이 또 일단 들어오기 시작하면 주변부까지 연계가 돼서 돈 쪽으로 길한 일들이 또 연쇄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재물운 좋아지는 또 실천 방법들 또 풍수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향후에 1년 혹은 2년 작심을 하고 이 재물운수를 크게 그 만들고 싶으신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습니다. 첫째 그 오행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재물운수는 재성이죠. 그 재성은 오행토가 됩니다. 흑이라는 이야기 있죠. 재성의 오행과 상극인 검은색 신발은 우리가 좀 다른 색상으로 바꾸어 신을 필요가 있습니다. 검은색 신발이나 구두는 이 재물운수를 상징하는 이 오행토에게 그 상극이 될 수 있는 그런 오행수가 됩니다. 물이라는 이야기죠. 재성의 오행과 상극인 이 검은색 신발은 또 다른 색상으로 우리가 좀 바꿔 신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은색 신발이나 구두는 재물운수가 오행토입니다. 이 오행토라는 것은 흙을 의미하는데요. 이 검은색 신발이나 또 검은색 구두가 되면 오행이 그 물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재물운수를 상징하는 이 재성, 이 토라는 오행은 물에 의해서 쉽게 내려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오행의 그 작용상 살펴보면요. 왜냐하면 검은색 색상이 뜻하는 오행이 바로 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그 신발이나 구두는 그 검정색을 우리가 좀 피해 볼 필요가 있고요. 아예 그 신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주로 우리가 그 신는 신발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좀 삼가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께서 결혼식이나 또 상가집 갈 때는 괜찮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매일 벌어지는 일상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미 그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린 그 재물복에 좋은 현관에 그 우리가 팔각성량을 비치해 본다든지 또 은행나뭇잎 그림을 걸어둔다든지 하는 것은 영상을 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그 시간이 나실 때 하루에 그 한 번 정도는 종이에 그 일심봉청 재물대통이라고 좀 써보는 습관 이거 아주 좋습니다. 자신의 그 재물복을 위해서 또 이렇게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10초면 쓰실 텐데요. 하루에 그 자신의 재물복을 위해서 우리가 10초 시간 내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죠. 여러분들께서 또 이렇게 하실 때는 기분이 언짢다든지 또 안 좋은 일이 생긴 날에는 쓰실 필요는 없죠. 기분이 무난하거나 또 좋은 날 또 쓰시면 됩니다.
공책에 쓰셔도 되고요. 또 메모지에 쓰셔도 됩니다. 또 시간이나 마음이 내켜서 또 수시로 또 쓰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좋고요. 이런 경우에 횟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번을 적어도 이 적을 때 여러분들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또 적었다면 충분하다고 보셔야 되겠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반복해서 꾸준히 하시다 보면 틀림없이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이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크게 재물이 열리는, 크게 재수가 대통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감성 수채화 TV에서는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서민들이 자연의 기운, 운세의 기운, 또 풍수의 기운으로 우리 삶을 한 단계 끌어올려주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각종 운세 정보, 풍수 정보, 꿈 해석 정보, 로또 운세 정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또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께서 실시간 무료로 또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